전기를 엄청 많이 들여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인 게 중간에 채굴기가 있어야 돼. 전기를 채굴기에 넣어야 나오는 거잖아. 채굴기는 유한하거든.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한 조건. 궁금한데요. 굉장히 궁금하죠. 자, 우리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널이니까요.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진다는 데서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들여가지고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지금 해시레이트는 요즘 조금 이제 꺾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엄청난 전기를 들이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반도체가 발달해가지고 그거보다 적은 전기를 들여서 훨씬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내는 기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신형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채산성이 맞고 구형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코인 가격이 이제 높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10분의 6.25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서 해시레이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떤 뭐 미국의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럼 전기를 들이면 되는 거면 전기를 엄청 많이 들여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인 게 중간에 채굴기가 있어야 돼. 전기를 채굴기에 넣어야 나오는 거잖아. 채굴기는 유한하거든. 전기만 많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채굴기까지 산 분들이 비트코인을 깰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냥 자기가 캐면 돈을 버는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치가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변화가 전 생겼다고 봅니다. 채굴기로 전기를 들여가지고 해시레이트를 만들어내서 이더리움이 생산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채굴기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POS 딱 전환하고 나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래, 이건 가짜 거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전기가 안 들어. 그렇습니다. 전기 안 들고요. 뭐 전기를 아낀다고 말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전기차가 왜 친환경적인지 아시나요? 왜죠? 전기차는 석유를 떼서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만드는 어떤 에너지나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전기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생산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전기는 뭐 수력이든 화력이든 항상 생산되고 있고, 그나마 화력은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력이나 원자력은 애초에 끄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전기가 돌다가 어떤 거는 이제 많이 그냥 흩어지고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남는 전기를 최대한 많이 써야 친환경적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런 면에서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캐려고 발전소를 새로 짓느냐? 물론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남는 전기로 그냥 채굴기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친환경 공격, ESG 공격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얘기 왜 하냐? 이더리움은 그걸 뻔히 알아. 그분들은 갑자기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POS를 바꿔요. 최근에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4만 이더리움을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게 밝혀졌어요. 물론 그걸 거래소에 넣어서 이제 팔아먹은 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는 하지만 4만 이더면 600억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비탈릭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한다고 이더리움을 넣어놨어. 32이더씩 이제 세트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아직 못 빼고 있거든. 그분은 자기는 스테이킹 안 하시고 그 지갑을 옮겨서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 이더리움이 POS 전환되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ERC20 토큰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메인넷으로 바뀐 똑같이 POS를 쓰는 분들, 그런 코인들은 가치가 뭘까? 그 사실 위믹스 사태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 가치 말고 가격이 형성되는 건 명확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들은 영원에 발행한 코인이에요. 근데 얘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사실 발행할 때는 엄청 싸게 발행하잖아요. 뭐 자본금 뭐 5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받을 때는 자본금 500이지만 가치가 20억이야. 라고 하면 이제 20억어치 주식을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돈 넣고 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영원에 발행했지만 처음 팔 때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팔고 나서 두 번째, 근데 처음에 팔 때는 발행자만 돈을 받잖아요.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런 거를 바라고 처음에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해당 코인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돈 뭐 한 1, 20억, 심지어 5억만 있어도 처음에 가격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누군가는 거래소 처음 상장되자마자 팔고 싶을 것이고 사고 싶을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왜냐면 거기 또 이제 펌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상장되자마자 이제 MM이라고 불리는 마켓 메이킹 하는 분들이 발행사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거래소에 넣어가지고 막 펌핑해요. 돈과 코인을 가지고 이제 막 올려요. 근데 아무도 그걸 저지할 사람이 없어. 왜 저지해? 다 좋은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초반에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거래소 상장되고 나서 초반에 쭉 올라요. 이믹스도 그랬고 다 그렇거든요. 주식 작전도 똑같거든요. 주식 작전도 거래 대금이 작은 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돈과 주식으로 쫙쫙쫙쫙 끌어올리면서 뉴스 터트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리하고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코인들도 그런데, 우리 예전 영상에 말했지만 코인은 뭐가 더 위험하냐면, 주식은 그래도 수가 그대로 있어. 근데 코인은 초반에 요만큼 발행한 게 상장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늘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가지고 파니까 가격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가격 어떻게 띄우냐? 좀 많은 돈을 가진 MM이나 그런 능력 있는 MM이 있기만 하면 10배까지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오를 때는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물론 내릴 때도 잘 못 팔지. 이제 그런 것을 그 펌프 앤 덤프, 펌프했다가 덤핑 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거의 모든 코인들이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 형성의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마켓 메이킹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기똥차게 딱 떨어질 때 되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단 팔아. 그러고 나면 쫙 떨어지는, 그거는 이제 국룰입니다. 국룰. 일단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격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코인을 우리가 이제 오래 보유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주목해야 되는 게,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트레이딩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형성의 방식이 아마 중요할 거고, 사실 뭐 다 아시죠? 우리가 왜 굳이 가치를 얘기하냐, 이렇게 겨울이 왔을 때 왜 코인들이 95%에서 99%까지 떨어지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펌프 앤 덤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개발도 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분들은 NFT 하는 척이라도 하고, 플랫폼 하는 척이라도 하고,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그게 이제 화폐 대용으로 쓰이겠다는 MOU 정도까지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플랫폼은 뭐 그나마 이더리움밖에 없고, 뭐 솔라나는 열심히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 폭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코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거의 가치가 없었다.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9%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식과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하신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거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돈을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왜냐면 얘는 화폐니까요. 그러니까 주식도 가치가 없는 주식들은 모두 상폐됩니다. 인디엔드, 우리가 잡주라고 부르죠. 앞에 이제 다른 단어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내부자 소식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막 흥분되고, 알죠? 결국 고잉 투 제로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펌핑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다 이제 해피하잖아요. 내부자들 다 해피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요감 먹게 개발하는 척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양반. 보통은 가만히 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아까 위믹스를 응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래도 내 코인 언젠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던지, 누가 펌핑을 해주던지 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본체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번 윈터 이후에는 가치가 있는 코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코인이 애초에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현상에 관한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상으로는 거의 그렇긴 한데, 그것이 본질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건 이제 진짜 결론. 이 알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이냐? 결국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충분히 그 코인들이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그 코인이 어떤 특정한 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실제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라는 건 이제 법정화폐 얘기예요. 우리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법정화폐 기준으로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가 알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시작점이 될 거고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이제 금융 당국에서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증권형 토큰은 그냥 증권이에요. 그냥 거래를 그냥 이제 코인 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얹어서 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증권형 코인 애초에 그런 가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냥 주식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알트코인들이 가지는 가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걔는 그냥 증권을, 저는 이제 여기서 탈중앙화니 뭐 이런 얘기 안 쓰고 싶은데, 그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거래를 쉽게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게 이제 국가가 딱 정해주는 그런 것들은 가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의 본질에 가까운지는 뭐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에서 조금이라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조심해야 돼. 지금 있는 코인들은 거의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내 코인은 그런 코인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 다 쓰레기들이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현상은 맞다니까요. 현상은 맞지만 이제 그게 어떤 제발 탈중앙화 얘기만 하지 않으시면, 다오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프로젝트인데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솔직한 분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되면 좀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